여러분, 이란에서 무려 500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정치인들을 향해 극렬한 시위를 벌인 충격적인 사건.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분노한 군중들은 부패한 정치인들을 향해 거친 구호를 외치며 무능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거리를 점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비무장 상태의 이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실탄을 쏜 것입니다. 이틀 만에 발생한 공식 사망자가 무려 7,000명이고 비공식 집계로는 36,000명이라는 참담한 수치가 현재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란이 최근 벌어진 전쟁에서 국가 주요 인프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며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란 정부는 국영 TV에 당당히 나타나 국민들을 향해 우리가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며 어처구니 없는 거짓 선전을 했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직후 새롭게 권력을 쥔 인물은 국민들 앞에 얼굴조차 비추지 않고 철저히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 중동의 절대 패권국이라 불리던 이 나라에 지금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가 숨죽이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란 권력 붕괴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지정학적 진실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불과 한 달 만에 4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해 온 권력의 꼭대기가 말 그대로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전체를 쥐고 흔들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고 정권의 2인자이자 진짜 실세로 불리던 라리자니마저 누군가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바시즈 민병대 총사령관과 정보부 장관 같은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연쇄적으로 제거되며 이란의 뇌 역할을 하던 지도부가 증발해버렸죠. 한 나라의 윗선이 단 한 달 사이에 몽땅 날아가 버린 초유의 사태에 통제력을 상실한 이란 수뇌부는 그야말로 극심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권력의 진공 상태를 메우기 위해 누군가를 급하게 세워야만 했고 그렇게 혼란의 무대 위로 황급히 올라온 사람이 바로 하메네이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지난 3월 8일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급기야 선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단 한 번도 대중의 카메라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국가의 명운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 새 지도자가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고작 종이에 적은 서면 메시지 딱 3장뿐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음에도 몇 주째 육성조차 들려주지 않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국내외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증폭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란의 새 지도자가 완전히 행방불명 상태라며 대놓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이란 내부에서는 지도자 모즈타바의 행방을 두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의 폭격에 부상을 당해 지하벙커 어딘가에 은신하고 있다는 설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미 해외로 도망쳤다는 비겁한 도주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그가 이미 암살당해 죽었지만 정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도대체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난 47년 동안 어떤 기형적인 구조로 굴러갔기에 지도자 한 명의 부재로 이토록 뿌리째 흔들리는 걸까요? 이란의 정치 체제는 오직 최고 지도자 딱 한 사람에게 국가의 모든 권력과 자원이 비정상적으로 몰려있는 극단적인 절대 권력 구조였습니다. 종교적 최고 권위는 물론이고 막강한 군대 통수권과 의회의 입법을 거부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까지 전부 이 한 사람 손에 쥐어져 있었죠. 다른 나라의 정치 시스템으로 비유하자면 종교계의 교황이면서 행정부의 대통령이고 사법부의 대법관을 혼자서 겸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위에서 이 사람의 독주를 견제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는 민주적 장치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 같던 권력자가 갑자기 사망했다. 그를 대신해 급조된 아들은 얼굴조차 비추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확립된 47년의 신정체제 역사상 국가의 지도부가 이렇게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가의 머리가 사라지고 통제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란의 실물 경제가 멀쩡하게 돌아갈 리는 만무했습니다. 붕괴가 시작된 것이죠. 이란의 공식 화폐인
리아라의 가치는 그야말로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끝없이 추락하며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경제 붕괴를 맞이했습니다. 환율이 무려 1달러에 175만 리알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는 이란 경제 역사상 단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는 사상 최악의 수치입니다. 1달러에 175만 리알. 이 숫자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란이 서방 국가들과 핵합의를 맺으며 경제 제재가 풀렸을 때만 해도 환율은 1달러에 4만 리알이라는 안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아 국가의 화폐 가치가 무려 44분의 1토막으로 박살나며 흔적도 없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란 국민이 평생을 피땀 흘려 모아 1억 원이라는 막대한 노후 자금을 은행에 저축해 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돈을 전부 인출해서 물건을 산다면 고작 230만 원 어치도 채 살 수 없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젊을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아끼고 아껴서 모은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바람에 날아가는 종이 쪼가리가 된 거예요. 화폐 가치가 폭락한 이 물가 상승률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식료품 물가가 72%나 치솟았습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빵과 채소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2배가 되는 기막힌 시기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쉽게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작년에 10,000원을 주고 사 먹던 평범한 빵이 올해는 17,000원이 훌쩍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살인적인 물가 폭등이 한두 달도 아니고 매달 누적해서 발생하고 있으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평범한 사람들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갑 속의 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 시장에 들고 가는 장바구니는 무서운 물가 탓에 날마다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갓난아이들을 먹일 분유 한 통조차 구하기 힘들어 부모들이 빈손으로 발만 동동 구르는 비참하고 눈물겨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4위의 엄청난 원유 매장량을 깔고 앉아있는 그냥 땅 파서 자원만 팔아도 부유하게 살아야 할 땅입니다. 그 거대한 기름통 위에서 정작 그 땅의 주인인 국민들은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굶주림에 쓰러져 가고 있는 기막힌 모순이 벌어지고 있죠.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최소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든든하게 지킬 강력한 군사력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란 정권이 그토록 자랑하며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삼던 그 막강한 군사력마저 최근 벌어진 전쟁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란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파이어파워 기준으로 세계 7위에 랭크되던 자타가 공인하는 중동 최고의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정규군만 58만 명에 달했고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까지 모두 합치면 무려 80만에 가까운 거대한 병력을 상시 굴리고 있었죠. 게다가 수십 년간 지하기지의 탄도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을 중동에서 가장 많이 쌓아놓고 이를 무기 삼아 주변국들을 끊임없이 위협해 왔습니다. 이란 수뇌부는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며 공공연하게 으름장을 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호언장담은 실제 전장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실제로 한판맛부터 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쌓아 올린 그 거대한 군사력은 단 한 달간의 실전 속에서 마치 봄눈 녹듯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공식 발표한 전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무려 140척 이상의 이란 해군 함정이 정밀 타격을 받고 바다 밑으로 격침되었습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항구에 늠름하게 정박해 있던 그 수많은 군함들이 한 달 뒤에는 전부 고철덩어리가 되어 바닷속에 가라앉은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미사일 전력은 더욱 참담합니다. 전쟁 첫날 대비 미사일 발사 능력이 무려 90% 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란이 공들여 만든 탄도미사일 발사대 190기 이상이 미군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정밀 타격, 단 한 방에 흔적도 없이 날아갔습니다. 하늘을 수놓을 것이라던 전투기와 드론 수백 대 역시 이륙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활주로와 기지에서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죠. 적을 향해 쏠무기도 없고 날아오는 공격을 막을 방패도 없는 완벽한 무장해제 상태. 이것이 경제와 군사력을 모두 잃은 이란의 현주소입니다. 국가 경제는 파탄났고 군사력마저 바닥나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란 정부가 반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과연 남아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란의 손에는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조커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된 석유가 바깥 대양으로 빠져나가는 유일한 해상 출구이자 글로벌 경제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곳입니다. 이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불과 33km밖에 되지 않는 병목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바닷길이 가진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전 세계상으로 운송되는 원유 물동량의 무려 20%가 오직 이 좁은 목구멍 하나를 통해서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구촌 전체 경제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기름 파이프라인이 바로 이 33km의 좁은 바닷길의 금영혼을 목숨 걸고 있는 셈입니다. 궁지의 몰린이라는 결국 이 글로벌 경제의 목구멍을 꽉 틀어막아 버리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무력으로 해협을 봉쇄한 것이. 나에게 당장 저걸 타격할 미사일은 없을지 몰라도 전 세계로 향하는 기름 수도꼭지를 잠가버릴 힘은 있다는 극단적인 협박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 너희 전 세계도 다 같이 고통받아 보자는 식의 그야말로 다 같이 죽자는 자폭에 가까운 벼랑 끝 전술을 꺼낸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전략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해협 봉쇄 소식이 시장에 퍼지자마자 국제 유가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 70% 이상 추가 폭등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전 세계 경제는 동시에 끔찍한 인플레이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왜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국가 경제를 돌리는 데 필요한 석유의 절대 다수를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 원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원유 수급이 끊기면 당장 내일 아침 동네 주유소의 기름값부터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망의 핵심인 택배비와 운송비가 폭등하고 이는 곧 대형마트 진열대에 놓인 모든 생필품 가격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 요금까지 도미노처럼 뛰어오르게 되면 이란의 붕괴는 더 이상 먼 나라의 뉴스가 아닌 바로 우리 밥상의 문제가 됩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전쟁에서는 패배했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해협까지 막아버린 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이란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난 1월 8일부터 9일까지 분노가 임계점을 넘으니란 전역의 시민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손에 든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총도 없고 칼도 없는 그저 맨몸으로 나선 평범한 이웃이자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 미래를 잃어버린 대학생, 셔터를 내린 가게 주인, 심지어 환갑을 넘긴 노인들까지 모두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향해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며 피 맺힌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그런데 이란 보안군은 이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조준경을 들이댔습니다. 공포탄이나 경고사격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탄을 쏜 것입니다. 국제인권단체 HRW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망자 수만 무려 150명. 단 이틀 만에 7,00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이 거리에 피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 7,000명이라는 숫자는 신원이 겨우 확인된 시신만 센 것일 뿐입니다. 비공식 집계로는 최대 36,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 참혹한 사태를 가리켜 현대 이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민간인 학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 공권력이 오히려 자국민의 심장을 향해 총구를 돌린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대규모의 유혈학살이 벌어지면 일반적인 군중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다시는 거리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이라는 국민들은 달랐습니다. 대참사가 있은 지 정확히 40일 뒤인 2월 21일 대학가에서 다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7,000명의 이웃과 가족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도 그들은 다시 죽음의 거리 위로 당당히 나선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무장경찰의 총탄에 맞아 죽는 공포보다
내일의 희망이 사라진 채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끔찍하고 견딜 수 없었던 것. 무자비한 실탄 사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자 철옹성 같던 정권 내부의 핵심 인사들도 슬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패한 정권이라는 배가 정말로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엘리트 관료들이 자신들의 살기를 찾아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란 정권을 대변하던 주 유엔 대표부의 최고 위급 외교관이 돌연 스위스에 망명을 신청한 것입니다. 며칠 뒤에는 오스트리아 빈에 주재하던 대사관의 대리대사마저 연달아 조국을 등지고 서방 국가로 망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말단 공무원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이란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얼굴 역할을 하던 외교의 최전선 엘리트들입니다. 밖으로는 이란 정부가 건재하다고 큰 소리치던 자들이 정작 뒤로는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뛰어내린 비겁한 꼴이 된 것입니다. 정권 내부가 붕괴하는 사이 이란 바깥에서도 역사를 바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레자 팔라비 왕세자의 등장입니다. 그는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쫓겨난 이란 옛 왕조의 후손으로 무려 47년 동안 미국에서 기나긴 망명 생활을 해온 역사적 인물입니다.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을 접한 그는 즉각 전 세계를 향해 이슬람 공화국 체제는 끝났으며 조만간 이란으로 귀환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47년 만에 울려 퍼진 왕세자의 귀환 선언에 호응하듯 시위대 일부는 거리에서 1979년 이전 왕조 시절의 상징인 사자 태양길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도대체 어쩌다 스스로 통제불능의 지경까지 무너져 내린 것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봐야 합니다. 이란 붕괴의 배후에는 가장 크고 치명적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미국입니다. 단순한 경제 제재 수준이 아니라 아예 숨통을 끊어놓은 것이죠. 2016년 2월 미국 재무장관 스콧 샌트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이란의 달러 부족 사태를 설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미국의 현직 장관이 자국의회에서 우리가 이란 경제를 고의로 붕괴시켰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외교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잔인하리만치 정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2월 이란 경제의 동맹 역할을 하던 대형 은행 하나를 작정하고 파산시켜버렸습니다. 국가 핵심 은행이 무너지자 해외 결제망이 차단되었고 물건을 4월 달러가 끊기면서 나라 전체의 금융 시스템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달러가 바닥난이란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화폐 발권기를 돌려 자기네 돈이 리아라를 미친 듯이 무한정 찍어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시장의 종이돈이 무한정 풀리자 화폐 가치는 폭락했고 1달러에 175만 리알이라는 사상 최악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완성된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돈줄을 끊어 경제를 박살내고 굶주린 국민들이 스스로 정권을 뒤엎게 만드는 총성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국민들의 분노에 진짜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결정적인 방아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입니다. 이 짧은 전쟁 기간 동안 이란이 자랑하던 핵심 핵시설은 잿더미가 되었고 혁명 수비대 사령부마저 정밀 폭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전쟁을 피해 목숨을 걸고 피난을 떠났던 700만 명의 국민들이 고향에 돌아와 마주한 것은 처참하게 무너진 공장과 폐허뿐이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예고 없이 전기가 끊기고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는 생지옥 속에서 정부는 TV에 나와 우리가 승리했다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여기에 유엔의 스냅백 제재까지 부활하며 중국으로 향하던 밀수출 뒷문마저 닫히자 이란을 지탱하던 세계의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절대 권위, 막대한 부를 쥔 혁명 수비대의 군사력, 그리고 체제를 먹여 살리던 석유 자본, 이 세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죠. 이제 이란의 앞날에는 4가지 시나리오가 남았습니다. 첫째, 군부가 외세의 지원을 받아 유혈 진압으로 폐허 위에서 억지 연명하는 길. 둘째, 실용파가 기득권 보장을 조건으로 평화롭게 정권을 넘기는 길. 셋째, 군대가 시민 편으로 돌아서며 독재가 내부에서 붕괴하는 길. 그리고 가장 끔찍한 넷째, 권력 공백을 틈타 소수 민족들이 무장 독립에 나서며 중동 전체가 내전의 화약고로 전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인구 9천만의 자원강국 이란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